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수입니다. 프랑스의 교과 과정에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비트코인이 과연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분석하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인데요. 국내외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크로스생글 김예람 팀장과 함께 할게요. 세 번째로 이어지는 순서는 프론티어 인터뷰인데요. 파노니의 알리사차의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블랙탑 박승호 대표, 디핀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 김기성 매니저 이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심도 깊은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정말 뜻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뤄볼 이야기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안건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9,700달러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35%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 IC가 이베이에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베이는 의미 있는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시스가 사업 개편을 단행하며 구조조정과 기업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또 사업 분야를 분할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아이콘이 이번 주 시장 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업계는 아이콘의 상승이 마이아이디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되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 드릴게요.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이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요. 지금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지금 상승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이 계속 이 상승을 이어갈지 그리고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즐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한테는 즐거운 소식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이콘의 급격한 상승도 눈길이 갑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도 많이 받고 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를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그 다음 또 어떤 코인이나 어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번째 이슈 꼽아주셨습니다. 비트코인 랠리 그리고 아이콘의 급격한 상승 이 두 가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윤성 이사님은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최근에 아직도 시세는 올라가지만 네. 산업에 대한 냉기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컨센시스 직원의 14%의 정리 해고로 주력 사업을 이제 바꾼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또 특히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컨센시스가 이제 주력을 이제 바꿀 정도로 어떤 인력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로 둘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콘센시스 같은 경우는 페가시스나 아니면 메타마스크 같은 것들 특히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운영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되 계속적으로 좀 인원 감축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어떻게 메인 사업까지도 이제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 들어서 아이콘이라든지 또 DID 이런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 이 부분이 결국은 시세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같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다른 코인들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최근 들어서 아이콘의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 아주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김기성 매니저님은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올 한 해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이제 DID랑 DeFi를 이제 좀 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있어서 이제 아이콘은 최근 들어서 이제 DID로의 어떤 자신들의 사업 방향을 이렇게 딱 돌아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아이콘이 어떻게 지금 이 산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제로 아이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인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디파이 쪽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지금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IC의 이베이 인수 제한입니다. 물론 아직 인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IC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에 이제 네. 모기업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벡트의 모기업이거든요. 벡트의 모기업인 곳에서 전자 상거래까지도 인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시키는 또 암호화폐가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DID랑 DeFi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네, DID와 DeFi가 올해를 관통하는 또 이슈가 될 거라 해주시면서 네 번째와 두 번째 이슈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분께서 한 이슈를 또 공통적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안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안건은요. 아이콘의 무서운 질주, 도대체 왜? 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은 토종 암호화폐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또 급등을 하면서 세간의 이슈를 또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콘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아이콘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아이콘이 이제 처음 등장했던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고 많은 다른 블록체인들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앞서 나갔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또 생태계를 크게 가져가면서 이제 이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라든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 내역이 점차적으로 파편화되게 되는 거죠. 이쪽 비트코인 쪽 내역이 따로 있고 이더리움 쪽 내역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모토는 전체적인 데이터 공유와 분산화와 투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파편화되는 걸 막아보자. 이걸 합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키워드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인터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다른 체인과 체인 간을 연결한다. 라는 뜻으로 인터체인 프로젝트로 아이콘 프로젝트는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인터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계속 블록체인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트렌드로 이제 지금 아이콘이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DID라고 해서 이 아이디를 분산해서 이제 식별하는 과정을 이전보다 좀 간소화하고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아이콘은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콘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급등을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건지 김기성 매니저님 최근 흐름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이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략 2년 전, 이제는 2020년이니까 이제 한 3년이 됐네요. 거의 네. 3년 전쯤에 이제 나왔던 시작된 프로젝트고 굉장히 많은 자금을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그때 이제 ICO 가격이 대략 한 128원 정도, 130원 정도로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네. 1,000원 단위로 올라갔던 기억을 해요.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엄청난 하락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래도 ICO 가격 대비 선방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 한 2주? 일주일, 2주일 정도 동안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 대비 한 7배 정도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콘의 어떠한 차트의 흐름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차트상에서 역배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 밑에 캔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반등이 나왔으니 꺾어 올려야 되는 순간이 왔었는데
이 꺾어 올리는 저 순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즉 캔들이 먼저 단기 평선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 평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 평선이 캔들 바로 밑에 붙게 되고요. 그 아래에 중기 평선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가면서 차트를 그리는 경우에는 사실 정배열이 계속해서 쭉 이루어지게 되면 상승이 중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간 인위적인 모습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지점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고점 대비 이제 한번 조정을 받은 저 구간에 이제 매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 차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약간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뭐 단기 이평이나 또는 중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린다면 그럴 때는 또 중기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는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급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급등 배경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유성 이사님 왜 이렇게 급등을 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초반에 거래량이 좀 많이 안 실렸다가 마지막에 뭐 이제 거래를 좀 실려주면서 거의 이제 상승 이제 어느 정도 중반 이후부터 거래량이 쌓였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붙어줬고 또 그런 매수세가 조금 이제 초반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메인이 되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수급이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어떤 뭐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넷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사용이 되어지고 트래픽을 높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 결국은 쓰이냐 안 쓰이냐에 따라서 메인넷이 빈집이냐 아니 그 집안에 인테리어도 해놓고 월세도 들어 살고 여러 월세가 꽉 차서 그 메인넷이 더욱더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이 사용이 되고 그것과 그것은 이제 메인넷이지만 같은 메인넷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이콘 루프가 지난해부터 이제 추진 중이었었던 이제 마이 아이디 사업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내려지고 있고요. 이제 분산 신원 확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인데 이제 탈중앙화가 된 것이고 또 신원인데 탈중앙화가 됐다는 거. 결국에는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기관에서 이제 발행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유출된 것들이 쓰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지만 탈중앙화가 돼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것에서 좀 탈피를 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처 또 뎁들을 또 유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동력원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상승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분산 신원 확인 DID, 특히 아이콘은 마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마이 아이디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황인지 또 그 국내 상황들이 또 궁금합니다. 박승호 대표님, DID 현재 국내 상황이 어떤가요? 예, 현재 DID는 크게 이제 세 그룹의 얼라이언스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으로 중심축으로 하는 이니셜 DID라는 컨소시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온 시큐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라는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아이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마이 DID라는 마이 아이디라는 컨소시엄이 또 이제 세 가지가 큰 그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병무청 관련해서는 이제 라온 시큐어 쪽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나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 아이디는 이제 서울시랑도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 이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시스템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재 테스트를 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지금 초부터 다들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효용성 있고 효과를 가질지는 좀 올해를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서 DID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지, 효과를 가져올지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기성 매니저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간단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이디가 저희 주민등록증, 네. 운전면허증들이 사용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ID가 사용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반기는 산업 분야가 어딜까? 저는 여러 이렇게 신원 확인이 사실 필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 주민등록증을 제일 많이 제출하는 곳은 주로 이제 은행이거든요. 은행 가서 주민등록증 제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보고 하긴 하는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볼 때 이 DID라는 산업 자체는 이 DID 자체적으로 어떠한 큰 산업군을 형성한다기보다 DID를 활용하는 산업들과 연결성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박성호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지향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인터체인도 사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DID랑 DeFi랑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DeFi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기존의 핀테크 또는 기존의 파이낸스 쪽 산업하고 그리고 DID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도 잠시 자료 화면에 나갔지만은 보시게 되면 이제 신분증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산업을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원 인증을 하는 부분을 DID로 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래소 가입을 할 때만 해도 KYC를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여권 인증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런 사실인데 제 여권 데이터를 그런 거래소가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DID가 되면 이제 그런 어떠한 제 모든 정보를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암호화된 그 기록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적인 어떠한 유저 입장에서는 내 신원을 어떠한 웹사이트에다가 등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확실히 그래서 사용처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콘 상승의 힘이었던 DID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건 앞으로 아이콘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윤성 이사님, 과연 아이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그 큰형님과 이제 동생들의 관계인데, 우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2017년도 상황을 봤었을 때,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여타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같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이제 비트코인이 원탑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타려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 지금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공식을 많이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토큰 같은 경우 가격을 급등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이었었는데, 이번 같이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콘의 상승세라고 보여줬었을 때는 이제 시장의 흐름의 중심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다른 코인들로 넘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단서로서는 그 코인이 지향하고 있는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유용함,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실생활에 연결될 수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시세와 탄력이 됐었을 때 시장의 중심, 또 암호화폐를 받아봤던 어떤 세관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이콘의 흐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과 앞서 얘기했던 신원증명 이외에도 아이콘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쓰임새에서 계속적으로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에 따라서 흐름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 바뀔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주시면서 비트코인과의 관계를 함께 또 짚어주셨는데요. 김기성 매니저님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뭔가 큰 것이 하나 나왔다. 네. 사실은 이 아이콘 상승 전에 제일 이슈가 많이 됐던 것들은 이제 메인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었거든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친구들이 상승률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메이저 알트코인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시 마이너 알트코인들이 상승으로 넘어가겠구나 싶었는데, 꽤 높은 순위권에 있는 아이콘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이콘의 현재 가격 상승은 이 아이콘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는 저는 일단 상관이 현재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세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으면서 상승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순서가 된 것 같은데요. 먼저 박승호 대표님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이콘 상승은 저는 이제 DID랑은 좀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에서 지금 알트코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콘이 오른 거는 다른 코인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프로젝트들을 예의주시하다 보면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 이어서도 정균성 이사님께서도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각 프로젝트별로 뭐 그것이 큰 프로젝트든 작은 프로젝트든 백서에서 작성했었던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장이 됐고 지금 직원도 없는 그런 데도 있고 반면에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이 적어도 왼손이라고 보면 오른손은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맞닥뜨리면서 지금 짝소리가 한번 났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337 박수든 어떤 박수든 간에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계속된 훈풍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이번 아이콘 상승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상승의 이유를 찾는 건 되게 어려웠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승이나 하락의 이유를 찾지 말고요. 상승이나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 사이에 우리는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어떤 녀석이 올라올지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또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굴에 올라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했었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르게 꾸며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한 달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글로벌 거래소와 글로벌 프로젝트들의 이 상장 관련 공시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쟁글에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53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결과를 집계를 한 것이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총 딱 100건의 상장 관련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이 제일 많았는데요. 총 66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상패가 23건, 투자유 지정 7건, 투자유 해제가 4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좀 거래소별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관련 이벤트가 가장 많았던 거래소는 빗썸이었고 그 다음으로 코인원, 빗썸글로벌, CP닥스, 캐셔레스트 순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거래소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를 전반적으로 집계를 한 것인데도 우리나라 거래소가 상당히 순위가 높았습니다.
빗썸은 15건이 있었고요. 코인원 13건, 빗썸 글로벌 10건, CP닥스 9건, 캐시어레스트 7건 순으로 있었습니다. 이 거래소별로도 신규 상장을 많이 한 곳이 있었고 상폐가 많이 한 곳이 있었고 또 달랐습니다. 빗썸을 보면 신규 상장이 4개, 상폐가 5건, 투자유 지정이 6건 있었습니다. 이 코인원은 상장이 많았는데요. 총 13건 중에서 상장이 7건, 상폐가 1건, 투자유 지정 1건, 해제가 4건이었습니다. 이 빗썸 글로벌은 단연 신규 상장이 많았습니다. 신규 상장이 10건이 있었고 상폐가 2건, CP닥스는 9건 모두 상폐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장 이벤트 공시별로 거래소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규 상장을 가장 많이 공지한 거래소는 빗썸 글로벌이었습니다. 이 빗썸 글로벌이 10건을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원이 7건, 바이낸스가 4건, 빗썸 4건, 빌렉시와 비트소닉, 캐시어레스트, MXC가 각각 3건씩 신규 상장이 있었습니다. 이 상장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많은 순으로 CP닥스 9건, 빗썸 5건, 캐시어레스트 4건, 빗썸 글로벌 2건으로 상장 페이지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상표가 가장 많았었던 CP닥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좀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 중지를 공지하면서 사업 종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해명 공지를 통해서 사업을 종료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래 중지 목록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번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난달 추이를 살펴보니까 거래소들 중에서 상폐가 가장 많았습니다. 투자유의 지정과 투자유의 해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공시는 한국계 거래소에서만 발생했었습니다. 이 투자유의 지정과 해제는 거래소가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이 하지 않을 것이야, 상폐를 할 것이야라고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프로젝트 측에는 소명 기간을 줄 수 있는 이런 절차입니다. 이 전통 금융시장의 투자유의 종목이나 관리 종목 절차와 유사한 것이죠. 투자유의 지정은 빗썸이 6건, 코인원이 1건이 있었고 투자유의 해제는 코인원에서만 4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장 관련 이벤트가 어떤 섹터에서 가장 많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가장 핫한지를 살펴볼 수 있을 지표가 될 텐데요. 이 신규 상장과 상장 폐지가 가장 많았던 섹터는 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였습니다. 이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해제에서도 이 두 분야에서만 발생을 했었고요. 이 신규 상장을 보시면 총 66건 중에 약 50%인 32건이 기술 분야에서 있었고 다음으로는 금융이 24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상표를 보시면 한 달 동안 32건이 있었는데 이 섹터별로는 기술 분야가 9건으로 40%, 금융이 8건으로 35%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약 500여 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상장과 상폐 소식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은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또 투명한 공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장 루머와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 팩트 체크는 쟁글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엔 다시 한번 핫클릭 상시공시와 프로젝트 인터뷰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블록체인 컨설팅 그룹 파노니의 창립자이자 CEO인 엘리사 차이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show.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first?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m Elisa Tsai, the founder and CEO of Panoni.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learned Korean Just learn it a little bit. a little bit. You learned today, right? Yeah, but I'm trying to learn more. now. Okay. Okay, now you have to explain about your company. What is Panoni? Yeah, so Panoni is a world-leading blockchain consulting firm. We have founded this company in early 2018. So we have been in this area for almost 2 years by now.
And our mission and goal is to accelerate the adoption of blockchain industry to help everyone and to enable all the leaders and founders in this industry to make this ecosystem even better than now. Okay, let's talk about this little more detail. Okay, we'd like to hear about the services and business of Panoni, and how can you talk about the role of Pan News in Panoni? Cool. Yeah, I'm very happy to share that. Yeah. So Panoni, actually, we have 3 business lines under it, and each have different roles and represents different progressive stages. So it's 3 stages. So the first stage, we want to inform everyone and make the inform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more transparent to diminish the information discrepancy. So we launched our own media called PA News. It's available in Chinese, English, and of course also Korean. So by this, we want to share industry movements and in-depth research report based on on-chain data, as well as we interview a lot of global leaders. We want to use this information and news to share with everyone and make the information accessible so the entrepreneurs and the founders and or just investors, they can make their decisions based on that. And I'm very proud to share that we heard that a lot of token funds and VCs, they're actually reading our research, and a lot of the decision making is actually based on our research report. So we are very happy that we are really contributing to this industry and helping a lot of people. And we also work with a lot of VCs, and they are also using our report and the research in their internal workshop as well. So Okay. yeah, so that's the first part about inform. And the second stage, we do interact. So after inform, we want people to interact, especially the decision makers in this industry, that actually a lot of great ideas come from talking to each other. Ah. Yeah, so we launched a brand called Paradigm Shift. It's a conference and a salon brand. So we already host a lot of roundtable and closed-door events, and we let the leader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lso talk to the mass audiences, and they actually create a lot of great business ideas out of it. So inform that after then is interact, and I think we did a great job in connecting and networking with everyone as well. And the last but not the least is to innovate, and we use Panoni Consulting as our brand to innovate. And by innovate, we are helping a lot of serious founders as well as well-established enterprises. We help them to mak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lans, and help them to do market expansion and market entry by a lot of different approaches. For instance, we help them redesign their business model or their organization, or we guide them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okenization, and even help some of them to do a very successful fundraising. Okay. So yeah, so from inform to interact to innovate, I think that's the 3 stages that we cover, and we are doing a great job to help everyone and to really to drive the growth of blockchain. Okay, it looks nice. How can I call it? Pan News? PA News? PA News. PA Yeah, News, we call it okay. PA, but a lot of people call it by Pan News Pan or News. Pan News. Or Okay, whatever. it is Yeah. PA News. Yeah, it's PA News. Okay, sounds Yeah. nice. And we know that Panoni have developed a variety of projects. And you have participated in many projects, right? Yes. I want to know that what's the most memorable project, and could you introduce what project you have participated? Okay, so to us, we feel like every project is very unique and very special, and we all learn a lot from each other for every of the project we work with. So I wouldn't say there's just single one that's very memorable. Actually, to us, every single project makes us grow a lot, and we help them to grow a lot as well. But I could mention a few like we work very deeply with. So the first is AWS, Amazon Web Services. They are the world-leading cloud platform provider, and they are entering blockchain, but they have some pain points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blockchain architecture or infrastructure, the pain points are. And also, they are not like deeply involved in blockchain, like their connection with public blockchain and exchanges are not as strong as we do.
So we help them to identify the pain points of these companies and also help them to host some private events and to connect with those real users, their customers, so they can know better from how to find the pain points and how to engage with them further. And we also work with a lot of top tier projects, like unicorns, to be in this industry. Some are from the States, like Trust Token, the issuer of TrueUSD. And we also work with Ion. They are the best project in Canada. And also we work with a lot of Korean projects as well, like Musica. We work with them from 0 to 1 and set up a lot of important steps with them. And we are also working with Carry Protocol and Terra by project base. So yeah, we do have a diverse immersed in different kind of projects, and we really enjoy working with them. I see. Yeah. Okay, it seems not an easy work, but you do make a good achievement in this area. Thank you. And then what's the know-how of Pannoni? So I would say my own know-how and the know-how of our company is that talent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the most valuable asset of our company. Because we are the consulting firm, means that we are going to lead others, we are going to give better advices to others. So we definitely need to have, the first thing that we need to have a professional expertise that come from all our team's background, that previously, before joining Pannoni, they are all working with top-tier firms, global firms, and so they are very sophisticated i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lready. And secondly, they need to know about blockchain, of course. So a lot of our team members, they are both a professional and also a veteran in blockchain industry. So some of them actually joined blockchain as long as 5 years ago. So 5 years is already an OG in blockchain space. So we are very proud that we have a world-class team to serve world-class clients so that we can have a lot of fireworks with each other. So definitely talent is our key takeaway and our strengths. Okay. Yeah. Now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question, your personal question. What have you done before you get into the blockchain industry then? Okay, cool. So my background, some people will feel it's a little bit jumpy, but it's actually very well connected with one another. So I went to the best law school in Taiw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And after I graduated, I started my career with a high-tech law firm. We were helping some company to solve some commercial cases and some data privacy cases. And after that, I shifted to Ogilvy. It's the largest advertising firm globally. And later, I was helping some hardware company, Seagate. We also help some software company like Cheetah Mobile. They are both leading players in their own spaces. And after that, I shifted to an Australian consulting firm, Isentia. We are helping Huawei and Apple, also the tech giants. We are helping them to make a lot of great decisions in the world that will influence billions of people based on our data and based on our research. So that's some of my background before Pannoni. And my last job before Pannoni is the fashion magazine Vogue, that a lot of girls are dreaming to work there. And at Vogue, I was doing organization renovation, because everybody knows it's a tough days for print media. So my role there was doing internal consulting and to help to drive better and to renovate internally. Yeah, Okay. so that's my background for. You did a really variety one. Yeah, but it's kind of like a little bit connected with one another. Okay. Yeah.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There's an increasing number of accelerating consulting and investment. What are the necessities of these companies? And what role should be played by them for the blockchain industry development? Yeah, I think there are a lot, but with like different levels and different scope of work they are covering. And if I have to give some suggestions to them, I would share our own value to them,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best enterprises and the top projects only, because
link back to our goal. Our goal is to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whol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adoption of it. So we are aiming at bigger for the whole industry. That means that we need to help the right projects that can really drive the growth of the industry. And I know that some of other firms, they might choose like quick money over long-term growth. They might work with some so-called shitcoins or scam projects. That's the least thing we would do. And I hope those whoever they are already in the consulting business or agency business, or who want to get in this business, they can share the same value and benchmark to us that we want to serve the greatest and we really want to make blockchain a good thing and visible to all the people outside of blockchain circle, because it's still a very small circle. To be very honest and transparent. It's smaller compared to all the other industry. So it's very important to keep our good reputation, and it's also very important like to think out of the box and to act at our best so we can hopefully bring more people to learn about this emerging technology. I see. Then what are Pannoni's strengths and why should it be Pannoni? You mean Pannoni's Strengths? strengths? Yeah. Yeah, so for the strengths, I think I will link back to the talent. Yeah, so I think I mentioned that our talent is the best. They are combin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the industry knowledge. But on top of that, I think another thing is very important is our spirits. That we are very client oriented and we always try to push ourselves to pull forward and go extra miles. So sometimes it's very interesting. Sometimes we are pushing our clients and say, hey, you should do more, you should do this, you should do that. So, but our client appreciate us that, oh, we are really working harder than they do, and then we want to push them. We are thinking in their shoes, and on top of that, we will be more creative, and we are a very energetic team. So we have crazy ideas all the time and endless energy to keep driving them forward. Okay, Yeah. that sounds really nice. And what's the current global market issues in blockchain industry? And I want to ask your idea, and what can we expect from Pannoni? Okay, so I will start from the global status. So I think the current status is that actually a lot of countries right now are facing with the economy downturn, or some countries are already become more stagnant. Yeah, this is speaking from the macroeconomy level. That's the way it is. Even China is slowing down. The GDP is slowing down, and a lot of big companies are laying off people. Yeah, this is all things happen outside blockchain. But I do believe that blockchain will be a turning point because it's an emerging technology, and it also reinvent the economy scene. So economy-wise and technology development-wise, it's going to be a new force, and as well a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try to do something different and to build something superior that we don't have before. So that's my thoughts for blockchain. That it's going to be a change power, and to steer us to the future. Yeah, and our role is to accelerate it. So we are very happy to have a lot of discovery calls and a lot of discovery discussions with everyone who would like to get involved. Whether you are a traditional enterprise, you have a little bit ideas of what you want to do, or you are a startup, you're trying to figure out maybe what can I do to integrate blockchain with my business, or just in general, like we are very open-minded and we want to be a driving force of it. So we are very happy to discover and to commit ourselves for the next 5 years, 10 years, or even longer to make this really work for everyone. Okay, then please give an advice to the people launching a blockchain project, any requirements that should be fulfilled in the early stage, if you have any.
idea? Actually, yeah, I can talk for Liz for hours. Yeah, as a startup founder, I know it's not easy to run a startup myself, and especially for those who want to enter such a premature industry, it's even harder. So my takeaway would be that the first stage, the team needs to really think about what's the problem they are solving. Is there someone solving it already? And why are you the team to do it? So these are very critical to not to fail at the first stage. So this is very fundamental. And after that, once the business model, business concept, and the team and whatever is ready, they need to work on a lot of issues like operation issues and how to deliver. Because I have seen a lot of projects and made a lot of land, and we filter a lot as well. So sometimes we figure, oh, the team is great. They all come from very good academic background, or they all work in the very great large corporates before. But sometimes it's a chemistry, and sometimes it's a delivery issue. Like they have a very great vision, but they just don't have enough persistence or perseverance, or just the team doesn't really get along well to make it work, to make it through. So at times like this, I will feel very pity that, oh, you have a great idea, but it's not putting through. So actually a lot of stage they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Okay, Yeah. I see.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What's the pros and cons of Korean blockchain industry based on your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So for Korea, my takeaway is that just for the retail traders and industry peer in general, I think their industry knowledge is very fruitful. Like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s, and Korea is relatively a more mature market that people know what blockchain is, and they do their own research, and they are getting more and more cautious. So I think it's a very mature market, speaking of people's knowledge about it. And from enterprise level, there are also a lot of enterprises entering blockchain, like Samsung, Naver, Kakao, and IBM is also playing a very big role in here, I know. So I would say from the mass audiences to those decision makers, like both parts are getting more and more mature and more involved. So I would say it's a very promising market to look at. Okay. Lastly, please give us how you feel today's show shortly to our viewers. I'm definitely very thankful to be here, and very nice to talk to Somi. Yeah, Thank you. Yeah, very happy to be here. Yeah, and also I would like to say to everyone, like, you are welcome to talk to Pannoni. Like,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get involved in blockchain, but they don't know how or not sure about how. And there are a few ways. You can either join us, or you can invest in us, or support us in many other ways, or work with us as a client or as a partner. So we are very excited and passionate about this industry, and hope to explore more with all the industry peers. Okay, thank you for coming to our show. No Thank problem. you for Thank coming. you. Thank Okay. you for your time.